고학년 아이들의 용돈 얼마나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고학년 아이들이 놀라운 용돈 사용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의 용돈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는 건 최근 한 아이의 3줄 이상 쓰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고 고학년 아이들이 적당한 용돈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6학년 저희 반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3줄 이상 쓰기부터 합니다. 최근 한 여자아이가 충격적인 내용을 3줄 이상 쓰기에 썼습니다. 주말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데 그 코스가 마라탕을 먹는데 12,000원, 버블티 마시는데 5,000원, 코인 노래방에서 3,000원, 다이소에 가서 물건 사는데 15,000원 등 총 35,000원을 사용해서 한 달 용돈을 다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님께 추가로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셔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내용은 저희 반 아이의 사례로 모든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씀씀이가 크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 뉴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초등생은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의 용돈에 대한 최근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 26일 NH농협은행은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매달 15만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학생은 주로 게임방, 여학생은 카페에서 많이 썼다는 결과입니다. 이를 보도하는 관련 기사들이 5월 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목만 몇 가지 읽어보면 헤럴드 경제, 카페도 가는데 월 10만원은 적어요. 요즘 중고생 용돈 수준, 한국경제, 중고생 용돈 월 15만원, 1인당 연간 175만원 사용, 문화일보, 요즘 중고등학생 용돈 얼마? 15만원 결제, 편의점, 커피 전문점, 게임방 자주 이용. 사실 초등학생의 적당한 용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아이의 특성과 성향, 가정의 여건과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학년은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등 중학년부터는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실과 시간에 용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아이가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건 좋은 경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용돈을 주는 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법도 스스로 익힐 수 있습니다. 최고예요. 보통 저학년이나 중학년은 주 1회 용돈을 주고 고학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달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용돈 기입장을 파는데 저렴하고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 기입장 작성하는 습관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의 용돈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쓸 때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용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써야 함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고 뒤늦게 용돈이 부족해서 당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의 사용처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인지 꼭 필요한 용도인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용돈은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에 맞춰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용돈을 다 사용했다고 하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용돈을 다 썼는데 부모님이 계속 추가로 더 주게 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은행에 가서 아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축과 이자, 돈의 소중함까지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친척들이 용돈을 주거나 세뱃돈을 받을 경우 큰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이름의 통장에 저축하거나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꼭 저축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설명하며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을 하는 것처럼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 때 부모님과 자녀가 용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용돈을 조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혹은 학기마다 방학기간 용돈이 적당한지, 주변 친구들이 사례는 어떤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용돈 지급뿐 아니라 가정에서 경제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이 경제신문을 구독하거나 경제 관련 책, 예를 들어 세금 내는 아이들이나 다른 책들을 소개해주고 보호자와 함께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고학년 아이들이 놀라운 용돈 사용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고학년 여자아이는 주말 친구들과 노는데 한 달 용돈인 35,000원을 하루에 모두 사용합니다. 용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초등학생의 금융습관 형성과 경제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통해 초등 시기부터 자녀의 경제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